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 이제 AT 시험, 물론 준비가 잘 된 분도 계시겠지만 혹시 AT 시험을 처음 보거나 AT 시험에 대한 그 실기 프로그램, 더 좋은 프로그램에 대한 연습이 안 된 분들은 실기 시험이 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우리 기본적으로 전산회계나 전산세무 하는 분들이 AT를 보는 분이 더 많죠. AT만 준비한다면 뭐 따로 배우셨으니까 문제가 안 될 텐데, 혹시나 AT를 따로 안 배웠거나 아니면 AT 연습이 덜 됐거나 하는 분들을 위해서 전산회계 전산세무랑 AT가 다른 점, 전산회계 전산세무랑 AT가 다른 점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알고 가야 될 것들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시죠. 자, 먼저 거래처 입력. 이거 제일 중요한 거죠. 사실은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게 거래처 입력할 때 전산세무회계에서는 채권과 채무에만 걸면 되죠. 채권 채무에만 걸면 되지만 AT에서는 채권 채무는 물론이고 중요한 게 이거죠. 예금, 보통예금이나 당조예금. 보통예금, 당조예금 말고도 예금이 더 있을 수 있죠. 정기예금, 정기적금 이런 거. 어쨌든 예금 말고 적금도, 예금 말고 적금도 물론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어쨌든 예금 적금에 은행, 무슨 은행, 무슨 은행이나 뭐 금융기관 있잖아요. 금융기관 은행명을 거래처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물론 채권 채무에는 이미 여러분 알고 있듯이 자, 장기든 단기든 대여금과 차입금, 외상매출금, 어머나 돌아가 버렸네. 외상매출금, 외상매입금, 받으러움, 지급어음, 선급금, 선수금, 미수금, 미지급금, 그리고 가지급금, 가수금에는 가로를 쳐놨죠. 가로 쳐놓은 거는 상황에 따라 거래처를 입력해야 될 때가 있고 입력하지 않아도 될 때가 있어서 문제를 보고 해야 됩니다. 그 다음 임차보증금과 임대보증금. 임차보증금이 자산이고 임대보증금은 부채입니다. 헷갈리면 안 돼요. 임차보증금은 자산이고 임대보증금은 돌려줘야 될 거 부채. 임차보증금은 내가 건물 세 들어가면서 보증금을 넣고 나중에 돌려받을 거니까 자산. 부도금과 수표, 자산, 유동성 장기부채는 부채입니다. 그래서 채권 채무에 뭐 이건 뭐 전산회계 전산세무에서 많이 하던 거라 따로 안 하고, 중요한 건 예금 AT에서는 반드시 예금에도 거래처를 걸어라. 거래처를 안 건다고 해서 그 자체가 채점되진 않아요. 그러나 거래처를 안 적으면 뒤에 가서 장부 조회할 때 데이터가 안 맞게 되겠죠. 그래서 틀릴 수밖에 없다는 점. 그래서 일단 가장 AT 시험 준비할 때 전산회계 전산세무 하던 분들, AT만 따로 배웠거나 AT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분들은 상관없어요. 근데 전산회계나 전산세무 하면서 기출문제 몇 개만 풀어보고 AT 시험 보는 사람 많잖아요. 그래도 사실은 큰 문제 없으니까. 근데 어쨌든 그런 분들 특히 주의할 거, 예금 거래에도 예금, 보통예금, 당조예금은 물론이고 무슨 적금 여기에도 반드시 은행 거래처명을 걸어줘라. 그리고 채권 채무에는 말할 것도 없이 무조건 걸어야 됩니다. 자, 이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고, 다음은 이거 AT에서만 하는 게 자금관리죠. 받으러움이나 지급어음에 반드시 F3 자금관리. 메뉴로 보여드리면 이거죠. 전표 입력할 때, 일반 전표 입력할 때 만약에 그냥 0610 만약 했다고 치고 차변에 만약에 받으러움을 적었다. 그럼 받으러움 적은 줄에 F3번 그 안 떠오르면 여기 기능 모음 들어가서 자금 관리가 여기 지금 요건 입력이 안 돼서 그래요. 만약에 저 금액까지 적어 볼게요. 그냥 금액을 만약에 적었다고 치고 다시 자금 관리 기능 모음 들어가서 자금 관리 이거 누르면, 이 지금 거래처를 안 적어서 그런데 아이 참말로 아무거나 거래처를 걸어볼게요. 다시 F3번이 결론은 F3번 누르면 하단에 뭐 보관이니 뭐니 나오죠. 근데 지금 이거를 다 설명할 수는 없으니까 중요한 건 이 받으러움이나 지급어음 계정이 나올 경우에는 반드시 F3이 기억이 안 나면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이렇게 들어가면 되고, 알면은 여기서 바로 이 줄에 대고 F3번을 딱 누르면 하단으로 넘어갑니다. 또는 받으러움이 아니라 지급어음이어도 마찬가지죠. 지급어음일 때도 F3번 누르면 하단에 어음 결제니 어음 번호니 어음 번호 이런 것들은 F3번 아니 F2번 일단 눌러보면 돼. F2번.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한 실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뭐 기출문제 강의라든가 이걸 참조하시면 되고, 지금은 특징만 빨리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AT에서는 반드시 받으러움이나 지급어음 나오면 반드시 F3 자금 관리를 해야 된다는 점, 이거 필수. 그래서 하단에 자금 관리 뭐 화면 보여드렸죠. 화면 하단에 자금 관리 들어간 다음에 받으러움 현황이나
지급어음 현황. 이건 메인 화면에, 이건 다시 또 메인 화면에 여기 전체 메뉴로 들어가면 받으러옴 현황이나 지급어음 현황이 있죠. 아, 그리고 참 여기 뭐 여기다 검색을 하면, 이래서 일반 전표 입력하다가 여기다 검색을 하면 받을 어음, 이렇게 받을이라고 치면 받으러옴 현황이 떠요. 이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어차피 이 전체 화면에 어디에 무슨 메뉴가 있는지 어느 정도 알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 어음 장부 이름, 뭐 받으러옴 현황이나 뭐 저기 뭐 여기 또 부가세 신고서 이 메뉴 이름 자체를 모를 때는 검색이 돼요. 여기 검색이 안 되지. 여기다 뭘 써야 될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그럴 때는 무조건 전체 메뉴 메인 화면 온 다음에 평상시 우리가 몇 번 봤다 하면, 아, 여기는 정기분재무제표, 여기는 전표 입력 장부, 그 다음에 결산, 그리고 부가세 관련된, 물론 FAT 1급 하는 분들은 여기 다른 것들은 잘 안 보이죠. 지금 제가 TAT 2급 화면으로 열어놔서 그래요. TAT 2급으로. 그래서 이 전체 메뉴에 어디에 무슨 메뉴가 있는지 우리가 눈도장을 중간중간 찍어 놓지 않으면 검색할래도 검색할 메뉴가 생각이 안 나.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아, 메뉴가, 특히 이제 나중에 따로 또 강의를 해드리겠지만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 이건 AT에서는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전체 메뉴로 와서 눈으로 보는 게 더 좋아요. 전표 입력하다 검색한다고 또 단축키도 있어 또. 근데 그런 거 쓰잘데기 필요 없고, 여기에다가 입력하는 것보다는 전체 메뉴로 가서 눈으로 어디에 뭐가 있는지를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가끔가다 생각이 안 나면 더 골치 아파요. 그래서 받으러옴 현황이나 지급어음 현황에 반영한다는 점, 이거 반영하는 거 이런 부분도 지금 이 시간에 따로 설명을 드리면 끝도 없으니까 이거는 우리 기출문제 강의나 실기 특강 이런 걸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적색 빨간색 계정 과목에 전산세무회계에서는, 즉 K랩에서는 컨트롤 플러스 F2를 동시에 누르는 거고, AT 더존에서는 컨트롤하고 F1을 같이 누릅니다. 요거는 여기에 계정 과목 및 정의 등록에 들어갔을 때 요 빨간색 계정 과목들 있잖아요. 빨간색 이런 것들은 웬만하면 건들지 마라 이건데, 이걸 할 때는 컨트롤과 F2를 같이 누르면 여기 중간에 이거 수정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지금 뭐 수정 안 할 거니까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컨트롤 F, 이거 물론 시험에 안 나올 때도 있지만 나올 수도 있으니까 참고만 하시고 넘어가요. 그 다음 이것도 필수죠. AT에서는 필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하는 거와 국세청 전송하는 거, 물론 이제 연습용이지만 어쨌든 AT에서는 요게 필수입니다. 그래서 필수예요. FAT 1급 이상에서는 무조건 나옵니다. 근데 이 부분은 별도의 강의로 따로 해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지금 특강을 할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올려드릴 거니까, 물론 이미 알고 있는 분들은 들을 필요 없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AT를 이미 어느 정도 해봤다, 배웠다 그러면 상관없고 들을 필요 없고, AT를 거의 안 해봤다 그러면 이제 전산세무 K레벨로 연습했는데 도전 프로그램에 대해서 또는 도전 시험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하는 분들을 위해서 그냥 특징만 잽싸게 특징만 잡는 거예요. 그리고 실기시험 유형도 일단 유형 자체가 다르잖아요. 전산회계 할 때는 전산회계 1급이나 전산세무 2급 할 때는 전표 입력, 일반 전표 입력, 메인 매출 전표 입력, 그리고 결산 정리상 이렇게 따로따로 딱딱딱 떨어져 있지만, AT는 진짜 실무 형식으로 모든 문제에 증빙이 첨부되죠. 신용카드 전표나 세금 계산서, 현금 영수증 이런, 또는 뭐 지로 영수증 이런 것처럼 모든 문제에 증빙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따로 정리 안 했는데, 모든 문제에 증빙이 있고, 증빙 플러스 그 설명이 있죠. 자료 설명을 가지고 자료를 입력하게 되는 이런 방식입니다. 모든 문제에 증빙이 있어요. AT에서 얘기하는 거죠. AT 모든 문제에 증빙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 설명이 있어요. 그리고 그걸 보고 자료 입력하는 거. 물론 입력 자체로 채점하지는 않고 장부 조회로 채점하지만 어쨌든 증빙이 있습니다. 요거는 우리 기출문제 강의 들으시면 아마 AT 시험 특징 알 수 있을 거고요. 일단 중요한 건 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전송이 AT에서는 필수다. 그래서 요건 별도로 특강으로 올려드릴 겁니다. 기대하시고, 그 다음에 요것도 AT에서만 나오는 거죠. 영수증 수취명세서나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 전산회계에서는 안 나옴이지만 빈출이라는 건 자주 출제된다. 무조건 나오는 건 아니고 자주 출제됩니다. FAT 1급이나 TAT 2급 이상에서는 늘 나옵니다. 자주. 그렇다고 매번 나올 정도는 아니고요. 그 다음
고정자산 등록 이건 뭐 안 나오면 그만이지만 만약에 나온다면 고정자산 등록하는 건 똑같아요. AT나 전산이나 K랩이나 더존이나. 근데 K랩에서는 고정자산 등록하면 결산자료 입력으로 바로 반영이 됩니다. 그러나 AT에서는 전산회계에서는 안 하는 월별 감가상각비 계상이라는 걸 해줘야 결산자료 입력에 반영이 돼요. 요거. 그래서 메뉴 보여드리면 여기입니다. 아니용. 자, 나가고 요거 여기. 고정자산 등록만 하면 끝나는데 AT에서는 요걸 해줘야 돼. 요거. 월별 감가상각비 계상을 해줘야만, 일단 눌러놔 볼게요. 해줘야만 1월 01, 12 이렇게 해줘야만, 여기는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여기에 반영이 돼요. 지금 여기에. 근데 지금 전에 입력을 안 해서 그렇고, 그래서 여기에서 반영을 해줘야 됩니다. 그게 다른 점. 원래는 등록만 하면 끝나는데 여기서는 AT에서는 요거 월별 감가상각비 계상이라는 걸 해줘야 결산자료 입력에 반영이 된다는 점. 그래서 뭐 잘 나오지는 않지만 이런 것도 있다는 거 확인만 하고 넘어가죠. 그리고 세무이급에서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이렇게 되는데, AT에서는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이다. 서식 이름이 달라요. FAT 1급에서는 상관없지. 요거 얘기입니다. 여기 어디 갔지? 여기 있다.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 여기 있는 거 얘기하는 거. 여기 있는 거. 자, 참고만 하세요. 이것도. 이건 FAT 1급은 상관없고 이건 TAT 2급. TAT죠. TAT 2급에서 2급이나 1급에서 나오는 거죠. 참고로 하시고. 그리고 시험 및 채점 방식. AT는 전면 비대면이죠. 비대면 시험. 집에서 보죠. 이게 뭔지 모르는 사람은 AT 홈페이지나 저기 또 따로 올려드렸는데 저기 참고하시면 돼요. 그리고 전산은 당연히 시험장 가서 보잖아요. 근데 이건 집에서 보면 되죠. 집에서 여러분 컴퓨터 있는 곳에서. 그리고 채점이 지금까지 우리 K랩 할 때는 전산세무, 전산회계 할 때는 문항별로 전표 입력하면 입력하는 거 3점, 뭐 4점 이런 식으로 채점을 하는데, AT에서는 입력하는 자체는 채점을 안 합니다. 그 대신 나중에 뒤에서 각종 장부나 여러분 본인 데이터를 조회해서 이거를 채점하게 돼 있죠. 조회해서 입력하는 방식. 요거는 기출문제 강의, 기출문제 해설 강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특징들. 자, 그 다음에 원가액이가 AT에서는 안 나오죠. 원가액에는 AT에서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한 과목 자체가 날아가니까 그만큼 합격하기가 더 쉽죠. 상대적으로 쉬운 건 사실입니다.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강조하는 전산회계나 전산세무 공부를 하면서 추가로 뭐 넉넉 잡아 일주일 정도만 AT 저랑 준비하시면 돼요. 제 강의 들으면서 기출문제 해설 강의 들으면서 연습하시면 됩니다. 기출문제 넉넉 잡아 한 3회분에서 5회분 정도만 풀어보면 합격할 수 있어요. 다만 전제는 전산회계 1급이나 전산세무 2급을 제대로 알고 있다. 공부를 제대로 했다. 저랑 같이 공부를 했다라고 전제한다면 AT는 넉넉 잡아 일주일이면 합격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근데 전산회계나 전산세무를 하지 않고 AT만 하는 건 미안하지만 거의 시간 낭비예요. 그러지 마세요. 무조건 전산회계나 전산세무 공부를 먼저 하고 그리고 나서 AT를 3, 4일에서 일주일 정도만 준비하시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AT가 가치가 없다는 게 아니라 전산회계, 전산세무하고 AT 하는 건 쉽지만 AT 하다가 전산회계, 전산세무하면 어렵습니다. 어렵기도 하고 더 힘들고 그리고 합격할 확률도 떨어지고 그리고 실무에 나갈 때도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전산회계, 전산세무가 더 상대적으로 아직은 더 이제 심지어는 인지도가 비교가 안 될 정도도 있어요. 물론 웬만하면 AT를 알아. 웬만한 사람들, 특히 회계 쪽에 있는 사람들은 AT라는 자격증 존재를 압니다. 그러나 심지어는 면접 보러 가서 이력서에 AT 당당하게 TAT 딱 써놨는데 TAT가 뭐다요? 뭐 이러고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다니까요. 진짜로 있어요. 아직도. 그래서 AT는 국가공인 된 지도 얼마 안 됐고 오래되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AT만 준비하는 건 시간 낭비. 그러니까 전산회계, 전산세무 하면서 AT도 덤으로 같이 해준다면 좋은 거죠. 자격증 2배로 딸 수 있는 거죠. 그건 좋은데 AT만 하고 세무를 안 한다 이러면은 의미가 없어집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기본적인 특징, 특히 가장 중요한 거 거래처 입력이라든가 자금관리 이런 쪽은 실기에서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특히 그걸 주의하시고, 물론 자주 쓰는 계정 과목 같은 건 당연히 외워야 되겠죠. 근데 오늘의 초점은 아니니까 일단은 여기서 이번 시간 AT 시험의 특징을 잠깐 짚어봤습니다. 특히 제일 중요한 거 뭐라고요? 두 가지가 아니었나? 거래처 입력하고 어음 자금관리,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구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전송. 그래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과 전송은 바로 이어서 저 따로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뵙기로 해요. 제발. 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